네, 시장 그동안의 지지부진이 정말 힘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강한 좀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이 안에서 핵심적인 뉴스들과 저희 꼭 캐치해야 될 부분들 빅피처에서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신기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 주춤해질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잖아요. 네, 오늘도 거래가 이쪽으로 완전히 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뭐 글로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요 근래 이제 그 백신하고 치료제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또 이제 그 이름이 또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그 하는 데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그 임상 3상을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모더나보다 더 빨라요. 네. 예, 근데 여기에서 뭐 임상 지난번에 했던 걸 보니까 임상 대상 전원 또 항체 영성 모더나도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와 있고 또 영국 정부는 이제 유력 백신 9천만 개를 또 보유를 했다. 어느 회사 건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예, 이제 뭐 이제 그런 소식들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뭐 치료제 9월 생산 가능성 뭐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항체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임상 들어가고 글로벌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모멘텀이 되면서 네. 뭐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은 뭐 이것저것 또 오늘은 보면 전부 다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번 이제 테마가 한번 그 형성이 됐다가 네.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좀 소강 상태였다가 요 근래에 다시 이제 뉴스를 타고 이제 2차 반등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이제 모멘텀이라든가 이제 이런 뉴스를 타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또 달릴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투기성으로 그냥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미쳤다. 묻지마 투자. 예, 네. 이제 비이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는 조금 이제 분명히 차익매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단지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또 이 그 바이오 쪽에도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치료제나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쪽에는 셀트리온은 뭐 실적도 지금 담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 유튜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리고 예. 올해는 보면은 뉴스를 적재적소해서 정말 잘 낸 것 같아요. 최고의 타이밍에 예. 맞춰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방어도 이제 해주고 또 올려주고 했고, 이유 없이 올라갔다면은 뭐 불안하겠지만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케다 제약의 사업부 또 인수했던 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약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예. 셀트리온을?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그 점프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혈청 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 녹십자도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포트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도 많이 맞을 거다. 네, 그런 실적 기대감들이 있어요. 예.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빅딜 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넉넉한 재무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유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또 이제 보유가 좀 가능하다 보이고요. 셀트리온 잠깐 좀 차트 좀 볼까요? 셀트리온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올라온 이후로 33만 원 부근에서 지금 일단은 좀 조정을 좀 받는 부분이에요. 저항은 좀 받고 있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뭐 35만 원 단 다시 신고가를 한번 도전을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뭐 횡보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좀 쉬어간다 한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녹십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를 보시면은 사실 좀 급등을 했죠. 이 부분에서 또 쉬어갈 만한 구간이 됐어요. 5일선하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녹십자는 또 횡보를 하겠지만은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만 원 단을 일단 한번 좀 도전해보지 않을까
충분히 또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북미 혈액 제재 사업을 축소해가지고 이게 예. 아쉽다라는 일부 증권사의 평가도 있고 현금 확보한 걸 잘 쓰면 더 좋다라는 쪽도 있고 한데 너무 오늘 변동 크게 하방 쪽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근데 오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네. 이제 아직까지 5일선이 남아 있죠. 5일선을 안겠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심리는 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아직 갈 폭은 조금 있다고 보이고요. 깨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예? 5일선을 깨면은 좀 위험 신호라고 5일선을 봐야 깨면은 되나요? 이제 일단 뭐 단기 고점은 나왔다고 봐야 아, 되겠죠. 네. 예, 5일선을 깬다고 바로 추세 하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5일선을 한번 깨면은 반등시에 매도를 해줘야 돼요. 아,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종목은 뭐 중기적으로도 이제 뭐 눌린 구간에서는 늘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죠. 한 삼- 13% 눌려 있어요. 예. 주가에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예, 뭐 이제 증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제일 큰 모멘텀 남아 있는 거 하나는 사공장 증설이에요. 아, 네, 근데 사공장 증설은 아마 거의 하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지금 이렇게나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되고 있는데 있으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보니까 70개가 넘어요. 네, 지금 네. 임상 1장 들어간 게. 네. 그 중에서 몇 개만 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물량이 안 올 수가 없거든요. 사공장 빨리 지어야겠어요. 예, 그래서 사공장 얘기는 거의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나오면 신고가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뭐 모아두기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뭐 제넥신이라든가 파메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렘데시비르의 뭐 원료 의약품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료 의약품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혜주들은 늘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주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보면은 ST팜도 또 잘 가더라고요. ST팜. 네. ST팜도 이제 오늘 신고가를 또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원료의약품 쪽에 속해요. 네. 예, 이제 뭐 RNA 쪽으로 이제 원료의약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쪽에서 뭐 개발하던지 간에 일단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그래서 지금 돼야 이제 이렇게 원료의약품, 네. 그다음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 그다음에 실제로 개발 기술이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쪽, 세트리온 이런 거요?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면서 단지 네. 급등 구간에서 따라잡기만 안 하시면은 눌린 구간에서 사겠다라고만 마음 먹으시면은 네. 분명히 수익들은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옥석을 가려 주셨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까지 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얘기 오늘 다시 해볼게요. 전문가님. 예.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언택트주들 하지만 그게 포트의 중심축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을 즐기고 못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예. 네. 어떨까요? 이제 언택트 이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언택트나 바이오에서는 지금 매기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갈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요? 예, 지금 이제 좀 올라가면 차익성 매물이 나올 구간이고 특히 언택트 쪽에는 지금 미리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네. 물론 종목이 카카오 뭐 언택트 3인방이라고 그러죠. 3대장 예. 나오네요. 예,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네. 예, 중기적 성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실적 구간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되죠. 주가가 좀 높다는 부분들은 지금의 실적이 지금의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예, 부족한가요? 예, 그거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물론 뭐 나중에 그 1년 후, 2년 후를 본다면 충분하지만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쉬어간다고 좀 보면 되겠고요. 언택트주들 어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도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종가가 4.62%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예, 바닥을 좀 타진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언택트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정도 흐름을 보면서 예,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 조정이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뭐 좋을 수는 없겠고요. 오늘도 보면 클라우드라든가 원격 진로, 뭐 결제주 이런 쪽에 보게 되면 클라우드 쪽에 보게 되면 대장주가 KINX였거든요. KINX? 네. 지금 벌써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다 이런 예. 형태죠. 다 뭐 이제 기간 조정 네. 들어가고 있고 네. 원격 진료 쪽에도 비트컴퓨터 보게 되면은 비트컴퓨터도 지금 기간 조정 형태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결제주들도 보게 되면 요즘에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요즘 뭐 이제 기간 조정 형태 들어갔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지금 거의 단기 고점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5만 원 단, 6만 원 단 지금 막히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 실적 구간 내에서는 기간 조정 형태를 아마 이제 계속 보일 것 같고요. 단지 정책 모멘텀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텐데 네. 근데 이제 그 종목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네. 아직까지 이제 뭐 조금 더 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를 전반적으로 바라본다든가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예, 계속 들고 가겠다. 이거는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럼 포트로 언택트가 나는 거의 다 쏠려있다 하시면 컨택하고 조금 섞어서 하시고 단기 매매도 하시고 이렇게 전략 방향을 조금 그쪽으로만 조정할까요? 너무 집중돼 계시면은 고생하시겠죠. 지금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반등 시에 좀 이제 좀 비중 좀 더셔가지고 더셔가지고. 다른 쪽을 좀 하시는 게 네. 좋고 네. 지금 시장이 이제 중요한 게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55,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확실히 숫자 찍히는 쪽으로 네. 시장의 관점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주 뜨겁게 과열차게 올라가고 있는 OCI의 하이킥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상한가 거의 근처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정도 기세면 56,000원대까지 지금 24%나 올라갑니다. 하나솔루션은 눈만 뜨면 신고가 오늘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저희 PD님께서 제목을 잡으셨네요. 예. 네.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달라져요. 이제 네.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을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축소를 시키죠. 네. 말레이시아 공장을 거의 위주로 해서 돌아가고. 근데 태양광 쪽에는 지금 업황이 완전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싸게 내는데도 네. 그 싸게 내는 중국조차도 수익을 못 낼 정도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뭐 도산하는 업체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태양광 도산되고. 예. 쪽에서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럼 바닥이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완전 바닥이다. 예, 이제 거의 바닥이고 도산하는 업체들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치킨 게임이 끝나간다. 아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폴리콘 가격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는 좀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을 태양광 쪽 말고 이제는 거기에 수익이 너무 안 나니까 네. 그 사업을 좀 돌렸지 않습니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쪽으로 이제 돌렸는데 하겠다고, 예. 네. 이 부분에 이제 생산이 좀 수율이 좀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수율은 잡힐 거고 나중에 되면은 지금 폴리실리콘 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왜 올라갈까에 이 대해서 정도 슈팅이 오늘 조금 예. 그래요. 예, 그 뭐 2분기 기대감이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기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22%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가 조금은 있나요? 좀 의외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면 6만 원 또 살짝 아래쪽에 있고 네네네. 단기 차익 매도는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 반등 구간에서는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29일에 실적 내는데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 게 맞죠? 2분기 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도 급등이 나올 만한 재료일까에 대해서는 네. 조금은 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도 방송하다가 어쨌든 뭐 모멘텀이 더 붙었다 하는 쪽에 있으면 점검을 일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하나솔루션도 지금 계속 신고가 내니까 이거는 달리는 말이라서 무섭게 가거든요. 언제 네. 이거 차시 안 해도 되나요? 하나솔루션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확실히 좀 이제 그 회사가 좀 변하고 있죠. 네. 둘 다 사실 태양광 관련된 회사였는데 한쪽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수소 쪽으로 수소 변화를 쪽으로. 하고 있고. 네, 둘 다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게 예, 아니에요. 예.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설비 쪽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태양광 설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예, 이제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린뉴드 때문에. 네,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신재생 에너지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풍력 합해가지고 2020년보다 2025년도 보게 되면은 한 2배 이상 지금 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태양광을 한다는 뜻은 설비가 거의 다니까, 예, 그 태양광 설비가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대한 기대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은 사실 그걸 움직인다기보다는 수소 쪽을 수소 모멘텀. 움직인다고 네. 봐야 돼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수소 생산 능력이 있고 또 네. 니콜라 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중기적인 거잖아요. 중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가가 좀 한 번은 막히지 않을까 봤어요. 근데 또 한 번 주가가 25,000달러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세 대응 정도 하시면 되고 제일 간단하게는 뭐 한 5일선 정도 네. 이제 훼손이 되면은 그때 대응하시면 되겠다. 예,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봅니다. 5일선 24,000 라인 깨지지 않는 한 가져가 보셔도 네,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예, 오늘 큰 그림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네.
이제 상원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추가 보양책을 뭐 3조냐 1조냐지 하긴 할 거다.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백신이나 치료제 기대로 하방이 단단하고 그리고 추가 보양책이 나온다면은 상방으로 한 번 더 갈 겁니다. 네.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잃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고, 추가 상방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정리해 둘게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